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경매 권리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경매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운 화면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처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이라는 요 멘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요 가처분의 본안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서 채권자가 승소한 다음에 요 가처분의 기초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을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갑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소유권 보존으로 이 소유자는 이도령 씨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 돼 있고 을구에는 어, 땡땡은행의 근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번 시간에 강의를 마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계속되는 절차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 갑과 을구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요. 이도령 씨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등기가 이렇게 변동되겠죠. 어, 이렇게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등기가 새로 하나 나올 겁니다. 채권자 이갑수 씨가 강제경매를 넣고요. 저당권자는 여전히 이제 땡땡은행이 저당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낙찰이 되고 잔금이 납부가 되면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 요, 어, 낙찰에 따른, 낙찰 및 잔금에 따른 등기 변동은 저희가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먼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이렇게 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으로, 낙찰자인 박인남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을구에서 근저당권 땡땡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렇게 말소가 되겠습니다. 매각되면 부동산이 매각 후 잔금이 납부가 되면은 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 말소된다는 걸 앞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뤄봤었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상태에서 박일남 씨가 이제 낙찰을 받았죠. 박일남 씨가 낙찰받은 이후에 나머지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 건물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도령 씨가 공사를 다 못 마치고 끝마치지 못하고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고 공사가 셧다운된 그런 상태였었죠. 낙찰자는 낙찰받은 이후에 박일남 씨는 낙찰받은 이후에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 건물을 준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지자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등기가 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 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이란 요 멘트가 이렇게 말소가 되고요. 2020년 5월 3일 사용 승인으로 인하여 2번 등기는 말소 이렇게 멘트가 또 다시 변경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살펴보면 2번 등기는 최초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고요. 3번 등기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거는 말소가 되고 뒤에 걸로 이렇게 대체가 되겠습니다. 요 상황에서 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경매 진행 후 매각되면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나 후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일명 건축주 명의 변경과 관련된 다소의 난관이 예상되며 또한 유치권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유치권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요 다음 강의 테마에 유치권을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그때 자세하게 한번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때까지 좀 제쳐놓고요. 이 앞에 있는 요 건축주 명의 변경이라는 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요 개념은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요. 자, 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박인함 씨, 처음에 이제 이도령 씨가 공사를 준공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공사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도령 씨가 부도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채권자인 이갑수 씨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박인함 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박인함 씨는, 낙찰받은 이후에 나머지 잔여 공사를 갖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지자체, 요 경우에는 이제 시흥시니까요. 아마도 시흥시청 건축가가 되겠죠. 시흥시청 건축가에 가가지고서 건물 준공 신청, 사용 승인 신청을 갖다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시흥시청에서는 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준공 신청 여기서 말하는 준공 신청이라는 건 곧 사용 승인 신청을 말하는 겁니다.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예전에 처음에 자기들이 내줬었던 건축 허가 관련된 서류를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내줬었던 건축 허가 권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이도령 씨한테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 건물에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지금 들고 온 사람은 사용 승인 신청을 들고 온 사람을 보니까 박인함 씨가 들고 왔죠. 그러면은 시청에서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첫째, 당신이 이 건물에 어, 이 권리를 이어받았다는, 그러니까 건축허가권이겠죠, 주로. 건축허가권과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는 뭔가 증거를 가지고 와라.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도령 씨가 이도령 씨와 그다음에 박인함 씨가 체결한 뭔가 어떤 권리의 양도 양수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하면 가장 깨끗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었었고요. 근데 이 경우는 그 경우는 어떤 이도령 씨가 도장을 찍어준 그런 서류라는 거는 이 이도령 씨와 새로운 소유자인 박인함 씨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만든 게 되겠죠. 이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뭔가 어떤 모든 권리를 건축허가권과 이 미준공 건물의 소유권을 갖다가 이두령 씨가 박인함 씨한테 넘긴다는 그런 계약서일 텐데, 경매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두령 씨는 자의에 의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뺏긴 게 아니고 법에 이갑수 씨라는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 절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시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게 예전에는 좀 분쟁이 많았었어요. 가지고 박인함 씨, 그러니까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경매에서 내가 구입을 했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뭘 더 증명을 하라는 거냐? 그다음에 이두령 씨가 나한테 그런 어떤 건축허가 관련된 권리를 갖다가 양도하는 어떤 서류에 날인을 해주겠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실제 이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것과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 변경, 일명 건축주 명의 변경입니다.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주인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에 확정된 매각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서류 등은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요 내용은 보면은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거는 이 사람이 이도령 씨가 전 소유주가 찍어준 도장이겠죠. 도장을 찍어서 모든 권리를 갖다가 새로운 소유주한테 넘겨준다는 그런 어떤 양도 서류이겠지만 경매 절차에서는 그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거 대신에 어, 매각 허가 결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경매 절차에서 이 박일함 씨가 낙찰받은 이 경매권이 이제 법원의 판사가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주는데 그 매각 허가 결정서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서류, 그러니까 잔금을 완납을 했다는 그 완납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이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이 된다. 그 판결을 내린 거죠. 요거에 의해서, 건축 현장에서의 이런 잡음은 좀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몇몇 어떤 그 지자체 건축가 공무원은, 뭐, 다소 다른 얘기를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 대부분에 보면 이 매각허가 결정서하고 요 잔금을 완납했다는 요 서류를 가지고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 이 요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즉 준공 승인 신청이 되겠죠. 요거를 대부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찾아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시청을 찾아가면은 처음엔 좀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건축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황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건들이 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갖다가 들어서 설득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설득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법원이 주도한 경매 절차에서 박일함 씨는 낙찰을 받은 거니까요. 이 매각허가 결정서하고 그에 따른 대금 완납 서류가 이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에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박일함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나머지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요 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완벽한 건물을 갖다가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보면은 이런 식의 부동산이 보면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 보면은 이런 건축주 명의 변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하죠. 특히나 이런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라면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좀 상당한 좀 특수 물건이고 특수 물건에 해당이 되고 또 이런 특수 물건은 사실 낙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매 수찰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이런 이런 부동산이 보면은 좀 리스크가 좀 높은 부동산인데 반대로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하이 리스크는 높지만 대신에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매각가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낙찰받아서 이렇게 사용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유치권을 해결하게 되면은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서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리는 분들을 저는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유의 부동산이 보면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좀 이런 유형의 부동산들이 보면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뭐 경매가가 뭐 몇십억, 뭐 크게는 뭐 몇백억까지도 가는 그런 부동산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어 잘 정리가 되면은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꼭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동산에도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요런 부동산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다가 나중에 뭐 여러 명이 뭐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